AI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소규모 농가의 닭을 없애는 수매 도태가 시작됐습니다.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수매를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시민 복지타운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시청사를 이전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급 수입차를 구입한 운전자가 차량에 이상이 있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주에도 수입차가 늘면서 정비를 둘러싼 분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의 생활체육 동호인 2만여 명이 참가하는 생활체육 대축전이 제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내 모든 소규모 농가의 닭을 사들여서 없애는 수매 도태가 시작됐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방역이 어렵다 보니 예방 차원에서 미리 없애야 한다는 건데요. 농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닭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물망으로 살아있는 닭을 모두 잡아 포대에 담습니다. 이처럼 도내 곳곳에서 소규모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이 수매 방식의 도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소일거리 삼아 애지중지 닭을 키워왔던 주인은 착잡한 심정입니다.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가서 잘 살면 모르는데 또 그렇게 살처분한다니까 더 가슴이 아프고. 수매 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것도 불만입니다. 토종닭 음식점에서는 백숙으로 만들어 한 마리에 6만 원씩 팔고 있는데 수매가는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뭐 AI라고 무조건 다 잡아. 뭐 대책도 없이 여기 하면 우리 같은 소규모 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지. 그 의문스러운 거죠. 제주 지역에 가금류 10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367가구. 제주도는 이들 농가에서 사육하는 5,800여 마리를 사들여 매몰하거나 갈아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고병원성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소규모 농가들은 방역 체계도 안 되고 계속 왔다 갔다 이동하는 농가주들이 이동 경로가 많잖아요. 하지만 관상용이나 반려동물로 가금류를 키우는 농가는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 수매 도태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도 없어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AI가 발생한 전북 군산의 오골개를 사들인 농가 등 74곳에 대해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지난 5일 3곳이 양성 반응을 보인 이후 추가로 양성 반응을 보인 농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산에서 들어온 오골개 160마리 가운데 153마리는 행방이 확인됐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살아있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다른 지방 반출은 금지됐지만 고기는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반출이 허용됩니다. 제주도가 서민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며 제주 시민복지타운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시청사를 지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넘게 빈 땅으로 남아있던 시민복지타운의 제주시청사 부지. 이곳에 활용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20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지어 700세대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에게, 80세대는 노년층에게 공급한다는 겁니다. 전체 부지 4만 4천 제곱미터 가운데 30%는 아파트 부지로 나머지 70%는 공원과 공공시설로 채운다는 계획입니다.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부도와 버스 노선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초년생과 신혼 부부 등이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디딤돌이 역할은 물론이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올해 2차례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된다며 곧바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60% 이상이 찬성했다며 뒤늦게 공개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에 반대해온 지역 주민들은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청사 조성 당시는 이쪽에 있는 도남에 살고 있는 그 원토지주들이 말 그대로 그 반강제로 수용당하다시피 해서
그것을 제공한 땅입니다. 우리 원도지사 앞으로 퇴진운동에 적극 우리가 힘을 다 쏟을 겁니다. 계획 확정과 동시에 파열음이 터져나오면서 행복주택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요즘 제주에서도 고급 수입 승용차들이 눈에 띄게 많이 늘었는데요. 수입차가 늘면서 정비나 사후 관리를 둘러싼 분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벤츠 승용차 위에서 춤을 춥니다. 망치로 차량을 부수려다 판매업체가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춤을 추며 항의 시위에 나선 겁니다. 이 남성은 석 달 전 7천여만 원을 주고 산 차량이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는다며 새 차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딱 세워놨다가 딱 출발하려고 하면 시동이 안 켜지는 거예요. 배터리가 좀 이상이 있다니 뭐냐 해갖고 뭐 배터리 교환하는데 배터리 교환을 몇 번 했어요 지금. 했는데도 안 돼. 업체 측은 교환할 만큼 중대한 결함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일이면 아예 거부하시고 교환 운행 중에 했던 것도 아니고 차 자체적인 테스트는 이상이 없었다. 제주 지역에 등록된 수입차는 지난해 말 현재 18,500여 대, 10년 만에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입차 매장도 3, 4년 전부터 잇따라 들어서면서 14곳으로 늘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대부분 그 정비업체가 집중이 돼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수입차 이제 정비업체가 그리 많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수입차 관련 분쟁이 연간 200여 건에 이르면서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 상황. 제주에서도 수입차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비 인프라와 서비스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합동 단속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1,863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불법 체류자 428명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등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 국제협력부서와 협의해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중국 내 노무회사에 대한 단속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라고 하면 주로 프로 선수들의 경기를 떠올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스포츠를 즐기면서 건강을 다지는 동호인들의 축제인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제주에서 개막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이 운동장을 질주합니다. 젊은 선수들만큼 빠르진 않지만 수비수를 따돌리는 발재간은 선수 못지 않습니다. 모두 환갑을 넘긴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의 실버부 축구 선수들입니다. 평소에도 뭐 내가 좋아하니까 매일 운동도 조금씩 하고 이러니까 뭐 또 이렇게 제주도까지 이러고 시합도 하고 하니까 재밌습니다. 얼핏 보기엔 동네 당구장처럼 보이는 이곳도 생활체육 종목의 정식 경기장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거나 운 좋게 공이 맞으며 게임에 흥미를 더합니다. 오는 11일까지 나흘 동안 열리는 이번 대축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온 선수 2만여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평균 나이는 47살, 구기 종목은 물론 등산과 스킨스쿠버 등 43개 종목이 진행됩니다. 지난 2001년 이후 16년 만에 제주에서 열리는 축전에는 자원봉사자 1,500여 명이 경기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뭐 해드릴 건 없고 물봉사, 차 주차도 좀 단속도 해드리고요. 예, 그렇게 뭐 주위에 쓰레기라든지 뭐 그런 단속을 하려고 참여했습니다. 대규모 선수단이 제주를 찾으면서 공항과 항만의 방역이 강화된 가운데 정부는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대회 참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은 잘못된 정치 제도 때문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와 결선 투표제, 만 18세 이상 선거권 보장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제주시 지역의 모 고교 기숙사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학생 17명이 복통을 호소하는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기숙사에 식사를 납품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이는 한편 학생들의 가건물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전남 고흥군 거금도 북서쪽 1.8km 해상에서 녹동항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3,780톤급 여객선이 엔진이 고장났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2척을 보내 여객선을 녹동항으로 호송했으며 선원과 승객 82명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으로 후원금을 받고 해군기지 공사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된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1년 행정기관의 등록 절차 없이 해군기지 반대운동 후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모금하고 지난 2012년 구럼비 해안 발파 당시 화약 운반 차량의 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라 관광단지 사업자인 JCC가 지하수 사용량을 15%가량 줄이고 콘도미니엄 건물 높이를 3층에서 2층으로 낮추는 사업계획 보완서를 제주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JCC는 제주 하수처리장 증설 이후 공공하수관 연결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지하수 대신 상수도를 쓰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빠르면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환경 영향평가 동의안을 재심사할 계획입니다. 치매 질환 유전자를 가진 복제돼지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됐습니다. 제주대 줄기세포 연구센터와 국립축산과학원 공동연구팀은 치매 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자 3개를 발현하는 시스템을 세포에 적용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